여러분 오늘도 글 읽느라고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문화 지문이었고요. 국제법을 우리가 좀 떠올리면서 문제를 풀었어야 했습니다. 지문 자체가 굉장히 좋아요. 여러 가지 개념들의 비교 대조를 우리가 좀 훈련할 수 있는 그런 구성이었습니다. 같이 지문 살펴보면서 어떤 생각해야 했었는지, 지문을 읽으면서 내가 머릿속에 어떤 질문들을 좀 떠올리면서 독해했어야 했는지에 대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일문단이 중요합니다. 중심 화제를 파악할 수가 있고 전개 방향을 좀 추론해 볼 수가 있기 때문이죠. 자, 일단 중심 화제는요, 동맹입니다. 동맹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중심 화제를 추론하는, 중심 화제를 파악하는 하나의 팁을 좀 드리자면, 일단은 일문단에서 어려운 단어들이 좀 나온다든가, 무조건은 아니지만 어려운 단어, 뭐 오버슈팅이라든가 BIS 비율 규제라든가 어려운 단어가 나오는지를 확인하시는 거고, 두 번째로는 자주 출연하는 단어가 중심화제일 확률이 높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해당 문단에서는 어려운 단어는 없지만 동맹이란 단어가 여러 번 나오고 있고, 동맹이란 단어가 또 뒤에 이렇게 쭉 마지막 문장으로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동맹이 중심화제구나 라고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전개 방향에 대한 추론은 우리가 열린 가능성을 좀 두고 계속해서 글을 읽어야겠죠. 동맹 결성의 핵심적인 이유는 이익이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1번의 1번 선지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정보였어요. 자, 좋아요. 일단 동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이 문단에 가서 전개 방향이 어떻게 될까 추론하면서 살펴보니까 오케이, 동맹의 종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나열입니다. 방위, 조약, 중립조약, 협상으로 나눌 수 있다. 제가 조그맣게 표시해놨지만 이렇게 비문학에서 나열의 구조가 나타나면요, 일단 이 세 가지의 차이점이 분명히 중요할 것이다 라는 독해 태도가 기본입니다. 문학에서의 나열은 공통점입니다. 예를 들자면 별하나의 추억과 별하나의 사랑과 별하나의 어머니, 추억, 사랑, 어머니는 다 같은 거야. 화자를 위로해주는 소중한 존재들이란 말이야. 근데 비문학에서는 방위조약, 중립조약, 협상이 있다라고 하는 순간 이 세 개는 다른 거야. 분명 어떤 부분이 다를까에 초점을 맞춰서 독해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지. 자, 먼저 방위조약은, 그리고 중립조약은, 마지막으로 협상은, 우리가 글을 쭉 읽어보니까요, 방위조약 같은 경우가 강제력이 가장 강한 거예요. 그러면 상대적으로는 자율성은 이제 강제성이 있으니까 강제력이 강하기 때문에 자율성은 가장 낮다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 중립조약이 중간이고 협상이 자율성이 가장 높고 강제력은 가장 낮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방위조약은요, 무조건 한 국가가 침략을 당했을 경우 참전, 전쟁에 참여해야 되는 어떤 의무가 있는 거란 말이야. 중립조약은요, 전쟁이 났을 때 중립을 지킬 것을 약속하는 것이다. 협상은요, 전쟁 나면 그때 다시 한번 이제 협의하자, 뭐 이런 내용. 그러니까 협상은 사실 전쟁이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봐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율성이 가장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즉 뒤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방위조약이 자율성 가장 낮습니다. 무조건 참전해야 되니까. 다음으로 중립조약, 협상순으로 자율성이 높아진다. 자, 여기를 쭉 읽어봤을 때 방위조약은 수명이 115개월이고 중립조약은 94개월, 협상은 68개월. 좋습니다. 동맹관계가 가깝고 자율성이 낮을수록, 다시 얘기해서 동맹관계가 가장 가까우면서 자율성이 가장 낮은 게 방위조약이죠. 수명이 연장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네요. 115개월 계속 수명이 가장 높다라는 것이고, 자, 밑에하고 연결됩니다. 위와 같이 동맹관계는 고정되어 있지 않다. 이게 무슨 말이야? 수명이 있다는 것은 115개월 뒤에는 동맹관계가 깨졌다는 얘기니까 고정되어 있지 않다라는 문장을 우리가 조금 더 농밀하게 밀도 있게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이고, 동맹관계가 고정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견해 차이네요. 그럼 역시나 현실주의자의 견해와 구성주의자의 견해를 잘 비교 대조하는 게 중요하겠다. 일단 현실주의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장 큰 키워드는 힘이었어요. 국가는 이기적인 존재이며 국제사회의 유일한 중요한 행위 주체라고 생각한다. 모든 국가의 문제는 힘의 논리에 따라서, 그렇죠?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힘의 분배와 균형 등, 그렇지? 힘의 균형점이 이동함에 따라서 세력의 균형을 끊임없이 찾는 과정에서 동맹관계는 변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 구성주의자들 역시 일단 동맹관계는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는 약속이라고 본다. 이건 공통점이야. 이 둘의 공통점이란 말이야. 내가 여기다 공통점이라고 표시를 해둔 이유가 이 두 개의 비교 대조가 일어나고 있을 때는 차이점만큼 중요한 게 공통점이에요. 그래서 저는 습관적으로 이 둘의 차이점과 동시에 공통점을 이야기하는 문장이나 정보가 있으면
표시를 잠깐 해놓습니다. 자, 좋습니다. 어쨌든 구성주의자들 역시 일단 좋아. 동맹관계는 언제든 변할 수 있는 거야. 다만 힘의 균형점이 이동함에 따라서, 즉 힘에 따라서 동맹이 이어지거나 끊어지는 게 아니라, 자, 이 힘의 분배와 균형 등의 요소가 아니라 관계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즉 그 국가들 사이의 상호작용이 중요한 거지 누가 더 힘이 세냐가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각자의 역할과 가치를 형성하면서 변화가 만들어진다. 누가 더 힘이 세고 누가 더 힘이 약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각자 간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좋습니다. 1번 문제부터 한번 볼까요? 패권 국가가 출현하기 위해서는 동맹이 필요하다. 여러분들 순서가 왜곡되어 있습니다. 일단 패권 국가가 출현하면 그 힘에 편승하는 동맹이 형성되기도 한다라고 얘기하니까 패권 국가가 우선인 거죠. 패권 국가가 출현하기 위해서 이게 있는 게 아니라 패권 국가가 출현하면 그 힘에 편승한 세력들의 동맹이 나타나기도 한다. 어떻게 보면 1번이 원인이고 2번이 결과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순서가 왜곡된 선지다라고 생각하시면서 3번 고르시면 되겠고요. 평가원 선지의 가장 일반적인 구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순서, 원인과 결과를 왜곡해서 배치해 놓은 오답 선지였다. 이렇게 체크를 좀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여기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바로 풀어냈어야 됩니다. 따라서라고 하면서 원인, 추론형 문제였습니다. 5번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다. 기업은 현실주의였고요. 니은은 구성주의였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은요. 힘의 관계에 주목하느냐, 상호인식 관계, 그 각자 국가들, 당사자들 간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냐, 요거에 어디에 주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졌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가장 베스트한 것은 2, 3, 4가 왜 틀렸는지 현장에서 다 나누는 것보다는 1번을 여러분이 센스 있게 어느 정도의 이 실전 능력을 가지고 1번을 정확한 근거를 통해서 찍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4번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방위조약, 중립조약이었고요. 3번 좋습니다. 신뢰가 약화되었다. B국과 A국 구성원들 그들의 관계에 문제가 있었던 거야. 힘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 간의 그 개별적인 상호인식 관계가 문제인 거야. 이거는 현실주의자들의 견해가 아니라 구성주의자의 견해라고 봐야 맞겠죠. 현실주의자들은 철저하게 A가 더 힘이 세냐 B가 더 힘이 세냐를 기준으로 해서 동맹이 파기된 이유를 이야기하겠죠. 근데 B국과 A국에 대한 신뢰 악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구성주의자의 견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5번 문맥의 의미를 활용하면은 적절하게 맺고 있다. 5번이 정답이 나오겠습니다. 해설지를 좀 참고하셔가지고 어휘 문제 끊임없이 훈련하시기를 바라겠고요. 동맹, 자 좋습니다. 국가동맹에 대한 글이었습니다. 자, 종류에 대해서 비교대조하고 있었습니다. 방위조약과 중립조약과 협상, 가장 큰 비교대조 포인트 같은 경우는 참전하느냐, 중립을 지키느냐, 협의하느냐였고요. 자율성이 점점점 더 뒤로 갈수록 강해지고 강제성은 반비례로 약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율성과 강제성이 반비례 관계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동맹의 관계 변동의 이유에 대해서 현실주의자의 견해와 구성주의자의 견해로 나눠졌어요. 현실주의자 같은 경우는 힘이었죠. 힘이 이 어떤 동맹이 파기되거나 동맹이 다시 이루어지는 가장 큰 이유가 된다. 구성주의자 같은 경우는 그 국가들 간의 구성, 관계, 상호작용, 상호인식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좋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지문 굉장히 비교대조 훈련을 하기에 좋은 지문이었어요. 각 견해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이해하면서 제대로 독해를 해내셨기를 바라겠고요. 오늘 데일리 퀴즈 공개합니다. 다양한 형태, 이게 앞부분에 있었고요. 뒷부분은 끊임없이 동맹관계가 변화한다. 요게 오늘의 데일리 퀴즈입니다. 다양한 형태 적어주시고요. 변화, 요거 2개 적어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도 글 읽느라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자, 도전자의 마음으로 시도하라. 언제나 도전자가 유리하다. 여러분들 나는요 오히려 많은 걸 가지고 있지 않은 게 엄청난 걸 가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 굉장히 역설적이지만 내가 많은 걸 가지지 못하고 있다고 해서 우울해할 필요가 없어. 오히려 내가 갖고 있지 못하면 그게 기회야. 도전자잖아. 어차피 도전자는 잃을 게 없어. 예를 들어서 내가 챔피언이야. 그럼 내가 벨트도 가지고 있고 지위도 가지고 있고 명성도 가지고 있잖아. 그러면 붙었을 때 이거를 뺏기느냐 지키느냐. 그러니까 불리한 거야. 내가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바로 뺏겨버리고. 근데 생각해봐. 내가 오히려 어떨 때는
아무것도 없는 거, 공부를 못하는 게 오히려 이득일 때가 있다는 거죠. 왜냐? 도전자니까. 도전자는요, 도전하면 멋진 거야. 잃어도 불리할 거 없어. 잃어도 괜찮아. 내가 어떤 것에 멋지게 도전하는 거에 다 박수를 치지. 그렇기 때문에 너 스스로도 생각해. 나는 도전자야. 잃을 게 없어. 도전자의 마음으로 용기 있게 도전하자. 어차피 내가 싸웠다가 문제를 풀었다가 틀렸어도 배우는 것밖에 없잖아.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도전자의 마음으로 전투력을 가지고 용기 있게 매 순간 맞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제 풀 때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모의고사를 보거나 할 때도요. 도전자잖아. 그럼 내가 1등급 안 나오면 어때?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챔피언이어가지고 뭐 내가 무조건 진짜 부동의 막 1등급이고 내가 전국 1등이야. 그럼 오히려 부담감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도전자의 마인드로 매 순간 배우는 자세로 발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 역시 그런 도전자의 마음으로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발전할 일만 남았다라고 생각하면서 저도 항상 마음을 다잡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릭나라 너무너무 수고하셨고요. 과제 제출하면서 우리 또 이야기 나눕시다. 자, 내일 봅시다. 안녕.